어떤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애써서 많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 생각이 나한테 많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치지 않으려는 생각. 지금은 내가 이제 어떻게 좀 정신이 좀 들어서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과거에 그걸 잘 모르는 채로 그 생각을 많이 했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러한 생각들.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에 연연해 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사실 신경을 어느 정도는 써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써야 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내 행동을 조절하고 말투, 표정, 뭐 옷차림 이런 것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조절해야 되니까 남의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도 내가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거. 내가 그 사람 마음에 꼭 들려고 하고 그게 또 한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쏙 들려고 하고 그건 불가능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과거 어느 한때라기보다는 뭐 어느 시점부터 좀 상당 기간 동안 그것이 얼마나 해결될 수 없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걸 막 실현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나한테 자꾸 습관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죠. 아, 이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알게 된 시점까지 내가 계속 그걸 반복했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습관도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자기한테 그러한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도 떨치지 않고 힘들다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자기가 그러한 생각이 현실적이지 않다, 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더 크게 그래도 남 좀 신경 더 많이 쓰고 남의 마음에 좀 남 눈치도 좀 더 봐야 될까 하고 이런 생각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럼 그게 더 많냐? 왜 그게 더 많냐?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생각의 토양, 저는 생각의 토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의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보이는 내가 아무것도 만나지 않는 때에도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의 토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생각의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한자로 하면 의가 되죠. 의지 살리지 할 때. 이 의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뭔가 남 눈치를 좀 많이 봐야 제대로 사는 것 같고, 남의 마음에 뭐가 쏙 들어야 좀 뭔가 삶이 좀 풀리고,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 만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뭐 사람답게 산다 할지라도 남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왠지 이게 뭔가 좀 모자라고 좀 덜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의 토양이 그런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 가지고 있던 게.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게 일단 처음 할 일이죠. 내가 지금 좀 생각의 토양이 좀 치우쳐 있구나. 생각의 토양에 대해서는 책 강박증은 없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명상도 하고 뭐 배워나가고 하는데 대학 그 사서중 대학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경물 배워나가야 돼.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배워나가야 돼. 내 생각하는 게 좀 치우쳐 있을 수 있다고 배워나가는 걸 이 경물이라 그러죠. 요거는 또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아름답다 그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경물, 이제 경물은 이제 하나하나 깨쳐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는 거고, 치지는 그렇게 배워나가다 보면 내가 알던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미 좀 갖추어지고, 경물 치지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성의거든요. 요 단계가 중요하죠. 여기 이제 의가, 여기 생각의 토양의 의거든요. 근데 이 의가 이제 성실하다, 진실하다, 현실적인 의로 꽉 들어차는 거예요. 현실적인 의로 꽉 내가 배워가지고, 요거를 궁리한다고도 하거든요. 궁리한다고도 하는데, 배워서 이렇게 배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지금 생각의 토양으로는 자꾸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꾸 치우친 생각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치우쳐 있다는 걸 알아야지 또 배울 거거든요. 배우고, 성의는 내 생각의 토양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생각의 토양이 건강하게 갖추어지면
생각의 토양이 건강해지면 거기서 나오는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어떤 뭐 옛날 같으면 남 눈치 볼 상황에서도 그렇게까지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까지 뭐 내가 내대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뭐 열심히 산다면, 내가 내 나름대로 떳떳하게 산다면 뭐 남이야 잘 봐줄 수도 있고 못 봐줄 수도 있고, 아무리 잘 살아도 막 기부해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부해도 막 뭐 저번에 조금 오래된 일, 요즘은 메르스인데 메르스 있기 전에 에볼라 때문에 좀 우리나라 의사들 외국에 파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파견 지원하기 전에는 누가 저 지원하겠어라고 막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고, 막상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진이 지원을 막 많이 하니까 저 사람들 유명해지려고 지원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로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방은 제대로 봐줄 수도 있고 내 뜻과는 달리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내 소관이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은 뭐냐면 내가 떳떳하게 사람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내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만 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의 토양이 성실하게 갖추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건강한 생각들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정심이라고, 바를 정자에 마음 심자 써서, 마음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건강한 생각의 토양에서는 이제 사건 상황을 만나면 생각과 감정이 건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성의가 아니니까 당연히 생각 감정도 좋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치우쳐 올라가는 생각 감정을 계속 보면서 내 생각의 토양이 아직까지 현실적이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좀 배워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미 뭐 상황에 처해가지고 막 흔들릴 때는, 그때는 정신없어요. 그때는 이게 내 수준이구나 라고 겸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은 그래요. 이렇게 마음병을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 되게 힘들 때는 뭔가 이상을 느끼고 치료하려고 해요. 근데 상황이 편안해지면 내 생각의 토양이 비록 좋지는 않더라도 편안한 상황이면 아무 일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난 괜찮네 살기에 하고 안 해요. 그러다가 물론 안 괜찮죠. 사실은 상황이 또 나빠지면 신경 쓸 일도 있고 뭔가 좀 해결해야 할 일이 좀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또 확 떨어지거든요. 그 대처가 안 되니까. 그럼 내 또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알고, 그러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그 기억을 잊지 않고 편안해졌을 때 내 비록 지금은 상황이 편안해져서 좋은 것 같지만 내 상태는 아니다 하고 좀 경물치지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병이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고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뭐 감정이 힘들면은 감정 조절하는 뭐 약물 처방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뭘 배워야 되는지 내가 뭘 치우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쁠 때는 힘든데 좋아지면 또 손 놓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병 근본 치료하려면, 강박증도 마찬가지고 불안증후군도 마찬가지고 근본 치료하려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사실 뭐 공부고 뭐가 안 되죠. 뭐 눈에 들어옵니까? 뭐 책을 봐도. 저는 경무를 하는데 동양 보존하고 뭐 단편 소설 통해서 이제 자기 상황에 비추어서 성찰해보고 이런 걸 보내드리는데 상태 안 좋을 때는 안 들어와요. 상태 안 좋을 때는 지금 내 상태가 말이 아니구나. 참 생각의 토양이 많이 지금 좀 치우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주변 상황이 그래도 그 다음만 이제 정리가 되고, 아니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뭐 약물 치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조금 감정을 좀 자기가 스스로 조금 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편안해지면 그때 이제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편안해졌을 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생각의 토양을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이제 바르게 되면, 건강하면 병이 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행동이 또 발음을 벗어나지 않을 때 그걸 이제 수신이라고. 뭐 말은 어려운데 이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그 책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요. 크게 이제 공부의 단계를 나누면 지금 저희 같이 공부하는 이 공개 강의 이름이 비움과 배움 이렇게 해놨는데, 비운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그치는 명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이제 경물치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워나가기 전에 좀
이제 치료적으로 또는 병이 없는 분들 예방적으로 명상이 필요해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상은 쉽게 말하면 생각을 잠시 그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호흡을 바라보는, 제가 국선도 수련을 했기 때문에 국선도 수련에서는 호흡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시키는데,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을 함으로 해서 생각을 그쳐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갈대라 그러고, 생각하는 능력이 아주 위대한 사람의 힘인데, 분명히 의식은 깨어 있으나 생각을 그칠 수 있는 더 위대한 힘도 사람한테 있어요. 마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과 감정의 마음이 있고, 생각과 감정이 그친 마음이 있어요. 의식은 깨어 있으나 생각, 감정이 그쳐 있는 상태. 의식도 없고 생각과 감정이 쉬고 있는 때는 우리가 잘 때죠. 그때도 참 중요해요. 그 잠을 통해서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치우쳐서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이 잘 때나마 쉰다고. 마음병이 있을 때, 강박증이 있을 때, 불안증, 우울증이 심할 때, 이런 생각과 감정, 산 생각 일으키면 뭐 치우친 생각밖에 안 하게 되니까. 하지만 잘 때나마 잠시 그 생각을 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치우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잠마저 안 잔다면 이건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가 있냐면, 잠자는 게 아니고 의식은 또랑또랑하게 끼어 있는데 생각을 그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게 명상을 안 하면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없죠, 살면서도. 하지만 그 상태를 체험해 보면은 분명히 깨어는 있으나 생각과 감정은 그냥 고요한 요 상태가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컴퓨터 많이 쓰잖아요. 다 뭐 아무 쓰는 사람들 컴퓨터에 바탕화면과 같은 상태가 있어요. 바탕화면. 우리가 바탕화면 위에 프로그램을 막 띄우잖아요. 이거 띄우고 저거 띄우고. 프로그램 띄워서 쓰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과 감정이라면, 그냥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냥 바탕화면만 있는 것이 우리 명상을 통해서 생각, 감정이 그쳤을 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 때도 사실 바탕화면이 있어요. 나중에 명상이 익숙해지면 바탕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생각 감정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어쨌든 명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뭐 세 가지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기분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의 토양이 치우쳐 있을 때 내가 하는 생각, 여기서 나오는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의지, 사려지에서 이제 중간에 뭐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지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사가 있고, 가까운 생각을 사라 그러고 멀리 내다보는 생각은 이제 여라 그러죠. 어떤 내가 생각을 통해 치우쳐져서 사와 여가 막 치우쳐서 많이 일어날 때 계속 생각해봐야 계속 치우친 생각만 하니까 명상을 생각을 잠시 그쳐보면 편안해요. 꼭 깊은 명상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료 시간에 잠시 명상 이제 그냥 이제 처음에 체험시키기 위해서 컵만 바라보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잠시 컵만 바라보기에 그렇게 집중이 되어도 편안해지거든요. 명상을 하면 일단 기분 전환이 되고, 이 기분 전환은 저희가 막 머리 뭐 복잡하고 이럴 때 잠시 뭐 산에 간다든지, 잠시 아이 몰라 하면서 이제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막 복잡한 일 있으면 아이 모르겠어 그냥 TV나 볼래 하고 TV를 본다든지, 아이 모르겠어 그러고 잠을 잔다든지, 이게 다 기분 전환 되는 거예요. 명상도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막 일상이 너무 번잡할 때 아이 몰라 하고 다 있고 여행 간다든지 이러면 그 일상에는 잠시 내가 내버려 두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명상의 의미와 같아요. 명상은 호흡만 바라보면서 병에 올라오는 생각을 내려놓는, 명상이 기분 전환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이 그친 그 자리가 아무것도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분별이 있어요. 명상하고 나면은 치우친 생각이 더 뚜렷하게 잘 느껴져요. 아 그건 아닌데 이런 것들. 명상을 하면은 바른 분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리해 나가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그냥 궁리로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명상이 되면 좋아요. 명상하고, 그 다음에 경물치죠. 사실 이게 명상이 요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명상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해줘요. 아까 바탕화면 이야기를 했는데, 바탕화면이 마치 나무로 치면 뿌리와 같은 거죠.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고, 거기서 올라오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하는 생각들이 보이게 돼요. 이게 좀 명상을 좀 꾸준히 좀 이제 해나갔을 때 느껴지는 건데, 훨씬 생각과 감정이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명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확 휩싸이고,
한 감정이라면 그 감정이 확 휩싸이고 생활 감정은 오락가락 하는데, 명상을 해서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마치 호흡을 바라보듯이 똑같이 생각 감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네? 라고 생각을 볼 수 있고, 나한테 이런 감정이 일어나네? 하고 감정을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생각 감정을 점검을 해서 그게 맞으면 쓰고 틀리면은 좀 버려둘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명상 다음에는 이게 이제 비움이죠. 비움이 명상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명상의 이유 아까 3가지 말씀드리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바른 분별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치우쳐 있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의 방법으로는 저는 뭐 크게 이제 2가지죠. 동양 고전 많이 보네요. 근데 동양 고전뿐 아니라 서양 고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는데, 고전의 말씀은 왜 이게 좋냐면, 세월 속에서 수백 년, 어떤 경우에는 뭐 수천 년 뭐 보통 한 2000년, 한 2500년 이런데, 그 시간 속에서 이게 그 책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말은 무언가 그게 그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요즘 나오는 베스트셀러들이 베스트셀러라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더 갈까? 이렇게 보면 물음표고,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책이 있고, 그걸 읽을 때 지금도 뭔가 지혜가 있다면 이게 읽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는 고전 많이 보내드리고, 서양 고전도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근데 고전만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용은 맞는데 내용은 분명히 맞고 하는데 이게 잘 자기한테 와닿지가 않고 실제 실천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거리감이라든지 너무 뻔한 소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비움과 배움 지금 이제 일부지만 2부에 하는 게 단편소설, 한국 이제 현대 단편소설, 근현대 단편소설, 소설 속에서, 내는 소설은 우리 삶의 이야기니까 이제 허구이긴 하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좀 성찰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면 좀 더 좀 와닿거든요. 그냥 고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방법은 저는 이제 고전하고 단편소설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고, 이게 이제 배우는 거죠. 명상도 중요해요. 근데 명상만 하고 있으면 또 배움이 빨리 넓어지진 않아요. 명상은 물론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 속에 바로 문별이 있는 건 맞는데, 하지만 이미 저희들보다 훨씬 현명한 분이 많이 밝혀놨어요. 그걸 보고 하면 더 빨리 느는데 굳이 길을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 공부만 했어도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얘기를 들어도 명상을 안 하고 바른 분별이 이제 생각과 감정이 그친 바른 분별이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걸 안 하면 맞는 말도 자꾸 왜곡해서 해석을 해요. 자기식대로.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은 채 그런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를, 그러니까 뭐 아전인수라 그럴까요? 자기 합리화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과 공부는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웠던 걸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선시대 송나라 뭐 이후 뭐 이제 주작 성리학 이후에는 이걸 뭐 거경, 국리, 역행 해가지고 공부의 3단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뭐 율곡, 태계 같은 분들도 다 이제 지금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거경 이랬어요. 거경. 경자가 이게 봉경한 경자지만 깨어있음에 머무른다 해서 이제 명상을 거경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궁리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제 경을 지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치를 궁구해 가고 깨쳐간다 해서 궁리 이렇게 해요. 그 다음 한계는 힘써서 이것을 실천한다 해서 역힘쓸력자 단일 행할행세에서 역행 이렇게 힘써서 행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명상하고 공부하고 이거는 실천해 나가고, 요거는 이제 삶 해가지고 실천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천인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제 이런 경우를 있어요. 분명히 알겠다, 나는 실천이 안 된다. 그래서 실천만 연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실천이 안 되는 이유, 내가 지금 이제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게 아직 미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요.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자기 수준에서 가장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옳아하고 선택을 해요. 내가 지금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수준으로는 그 실천을 안 하는 게 왠지 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게으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자기도 게으름을 알아. 하지만 상황에 처하면 분명히 안 돼. 늘 게으름을 선택을 해.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막 바삐 움직이는보다 게으르게 있는 게 자기는 지금은 더 그게 더 자기한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그러한 지금 자기의 생각의 토양, 생각의 데이터가 뭔가 추주해 있단 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성찰해 나가고 밝혀 나가지 않고 그냥 실천만 연습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실천이 안 된다면 지금 뭔가 공부에 있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명상이 필요하니까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거나 그런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천이 안 되면 요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다 알아. 하지만 실천만 안 돼.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겠어요? 마음에 다 알면 그대로 실천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연애 오래 하고 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이별 후에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연애 기간이 길수록 아플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만남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걸 그 사람도 알아. 그럼 이렇게 말해. 난 분명히 이건 이제 돌릴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왜 이렇게 아프다?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있습니까? 아프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더 큰 자기의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만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잘 몰라요. 생각은 의식적인 생각, 무의식적인 생각이 다 있잖아요. 생각은 의식적인 생각밖에 내가 못 느끼거든요.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무의식적인 생각을. 자기 행동 보고, 자기의 감정 보고,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옳은 줄 안다. 근데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안 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 근데 그게 안 돼. 안 하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걸 알기 전에는 하려고 하는 생각만 보거든요. 내가 그렇게 분명히 안다. 근데 행동이 안 되니까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행동이 안 된다면 내가 아직 안 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행동이 안 된다면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대번 알아요. 진짜 그 마음에 정말 바른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느냐, 그거 하기 싫은 마음은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번 그 자리에서 알죠. 그래서 항상 명상 공부, 그 다음에 실수.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데 이래서 이제 배워 나가야 됩니다. 명상도 해야 됩니다. 자기는 실천만 안 되는 것 같아. 명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실천만 하려고.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뭔가 미진한 게 국내에 있어서, 경물에 있어서 미진한 게 있단 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명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배웠던 것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걸림이 생기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미진하구나 이렇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음병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병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병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성찰해 나가는 건 요거로 충분해요. 심리적인 접근만으로. 근데 병이 이미 깊다면 그때는 치료를 같이 해야 돼요. 치료를.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하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한 상태에서는 책이 안 봐져요. 명상이 안 돼요. 명상을 할 수 있을 정도,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는 감정을 좀 다뤄야 되고, 저는 한의사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다루기 위한 그런 이제 한의학적인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치우친 생각의 토양에서 생각이 치우치게 일어나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기의 범주로 봐요. 한의학에서는 기의 범주로 보는데, 이게 특히 이제 치우친 생각, 치우친 감정은 이 기가 병리적인 담으로 변한다고 봐요. 이게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의학적인 어떤 개념이거든요. 병리적인 산물이죠. 이게 생기면은 이제 그 생각과 감정의 통로, 경락, 이런 것에 이제 정체가 되죠. 쌓이고. 그러면 생각은 올곧게 하고 싶으나 이제 올곧은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마음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게 활담, 담을 치료하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되면 감정이라는 이런 게 좀 다르게 좀 쉬워지고 머리도 좀 더 명료해지고 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명상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이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마음병 근본 치료하는 데는 명상 공부, 요거 실천, 뭐 옛날 말로는 조선시대 뭐 이런 선비들 말로, 유학자들 말로는 거경, 공리, 역행이라고 그러고, 요즘 말로는 뭐 비움과 배움, 명상과 공부 이렇게 볼 수 있고, 항상 요거와 실천은 같이 가야지 내가 지금 실천만 안 돼요 이런 거는 없어요. 실천을 못하고 있다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깨우쳐 나가기 위한 명상 공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병이 이미 좀 깊다면은 한의에서 치료 또 같이 좀 병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단편 소설 가지고